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신지윤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들 소개는 건너뛰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제 어제 3번, 2번 설명회를 하고 와가지고 2차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오늘 뭐 누구 저 하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3번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시행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추진 방안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도지구는 뭐 잘 아시다 보니까 우선 선도지구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선도지구로 어찌됐든 그 지정을 받아서 하셔야 되니까 우선 선도지구라는 것은 여기 신도시가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역을 하나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지정돼야지 그 이후 절차인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에 분당도 한 47개인가 이렇게 선도지구를 공모를 도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선도지구 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이제 보통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추진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도지구 지정된 데에서는 저희 공공시행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요. 예비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받아서 정비계획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 이후 절차는 일반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추진되게 됩니다. 공공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공공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좀 이런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담금 부담에 조합과 시공사가 파열음이 있다. 분담금 문제로 조합장과 임원이 부득이 해임되었다. 각종 비리 행위 때문에 내부 분열과 소송전이 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 방식에서 많은 리스크나 이런 문제점이 나왔고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 그 옆에도 보시면 있고요. 이 밑에도 이제 신탁사와 관련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기사로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입니다. LH가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LH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지금 전담 조직이 26개, 인원만 해서 한 300여 명, 그리고 수주가 300곳, 준공도 128곳. 저희는 1980년도부터 정비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것만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공공재건축업연구도 서초를 포함해서 3곳, 그리고 공공시행 재개발도 이렇게 여러 곳을 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계시는 성남에는 저희가 2003년부터 쭉 재개발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시행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추진 방식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LH와 같이 하는 공동시행 방식이 있고 LH가 단독 사업 시행자가 돼서 추진하는 단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시행 방식은 조합을 설립을 아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독 시행 방식은 우선 도정법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시면 된다. 그래서 동의율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독 시행 방식에서 주는 어강,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LH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각각의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는데요. 사업시행 약정에서 권리와 양자 간의 의무, 역할 등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주민대표회의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시공사를 무조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행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시행 방식은 어느 사업 방식보다도 신속합니다. 왜냐? 고정법상 많은 이런 완화 규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동의율 완화 규정이 있고요. 또 동의율을 저희가 입안 제한을 할 때 받은 동의서를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로 가름해준다는 특례 조항도 예전부터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만 저희는 정비구역 지정과 거의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약 이 정비계획 그래서 저희는 총 사업도 철저한 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대비 약 5에서 10년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여서 주민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 누가 하셨는데 조달금리 차원에서도 LH는 PF 보증 같은 게 아닌 자체 조달금리를 우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금액은 기금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3에서 4.5% 정도의 조달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 차원에서도 신탁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신탁 같은 데는 토지비를 제외하지 않은 이 분양가의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의 2%입니다. 분당은 토지비와 사업비가 한 3대1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약 20억 간다면 사업비 5억에 토지비 15억 정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훨씬 이거에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한 1% 내외라고 하지만 뭐 0. 몇 프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전문성과 투명성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화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LH 하면 LH 아파트를 짓고 LH가 가져온 무슨 업체들을 써서 품질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시공사. 설계도 주민이 설계사가 직접 저희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뽑는데요. 같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동등한 시공사, 이런 레미안 도시락 이런 것들을 같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공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보시는 게 이제 그래서 안양 메가트리아라고 이거는 삼성물산이 해서 레미안 브랜드 쪽이었고요. 이거는 바로 옆에 성남 인근에 있는 산자포라고 하는 GS와 대우가 컨소시엄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어디에도 LH라는 마크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사업 시행자별 비교를 간단하게 제가 하기 전에 저희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동영상 하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덕천마을은 2006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후 10년의 과정을 거쳐 2016년 지금의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로 완공했습니다. 재개발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당시 재개발에 권리자로 참여했던 입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간평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이주를 안 하고 3년 넘게 이주 기간에도 1년 넘게 남아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천마을이 더 발전하고 상업적인 지역으로 변해야 된다는 마을 사람들의 영원히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서 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면 공공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많았습니다. LH가 시행되면서 가야 사업 속도와 투명성 이런 부분을 만족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행자의 경우 사업 진행이 빠르고 투명하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됩니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레미안이라고 선정을 저희가 직접 했고, 공공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감이나 이런 것도 추후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를 붙였습니다. 일단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게 살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동 간격이요,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다른 데는 수명 공간까지 저희가 조경도 테마별로 정해져 있어요.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에 너무 좋다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아파트 입증을 받아서 취득세도 면제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하고 싶어하는 동네 공공재개발 추천하시나요? 경험을 해보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효율적인 쪽을 찾는다라고 공공재개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분담금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빨리 떠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었는데 실제로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않고 이익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제작되었던 원가 정산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앞장은 제가 드릴 수가 있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제가 직접 입주민이 말씀하신 걸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입주민 대표처럼 가장 많이 싸웠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공공시행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시행자별 비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업 방식은 비슷한데요. 아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선 사업비 조달 방식에서 저희는 자체 적용을 쓰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로 사업을 조달을 하고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기관으로서 또 준공 실적도만 보면은 LH만큼의 준공 실적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간의 노하우와 사업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안정적으로 끝까지 추진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LH가 저희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선도지구에 한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선도지구 아닌 구역은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선도지구인 곳은 지금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행 이런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업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제어제 했던 3번의 컨설팅이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 등을 그리고 사업 계획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몇 분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인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활성화 전략을 조금 이제 저희 LH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간단히 좀 홍보 좀 하고 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금 보신 홍보 영상과 같은 영상을 제작해서 수시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안내 자료를 작성하고 소식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지원 전략으로서 준비위원회를 지원하고 사무소를 배포하고 상담소 운영하고 상담 인력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춘 또 이슈 발생 시마다 설명 자료를 즉각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구역별로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여서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탄탄한 주민 주체 구성을 위해서 이런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가칭 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법적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저희 LH와 사업전 협약을 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런 동의서 진구나 홍보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런 MOU 체결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직접 한번 아까도 이제 그 재개발 어떻게 된다 장단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의 한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그 순서로 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시행 2년 1차 후보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단일구역에서 30건이 넘는 소송이 벌어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민간 재개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곳이죠. 다시 재개발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더라고요. 아마도 LH처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겁먹은 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건 불가능했어요. LH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오시는 분들 모두 정성껏 설득해줘서 동의율을 40%에서 68%까지 끌어올렸어요. 앞으로 착공까지 한 3년 정도 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 지역은 강남 성구 유일한 공공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반 주거 일종의 대부분이라 사업성은 적고 주민 분담금이 많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LH 덕분에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위례 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가교로서 앞으로 핫한 동네로 탄생할 것입니다. 관을 LH가 대신 상대해 줌으로써 추진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일조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요. LH가 교육청과 잘 해결을 해주리라 믿어요. 10년간의 사업 지원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LH는 첫 번째로 사업성을 높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제가 20분을 잡았는데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저한테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임대를 가져오셨다고요. 연구임대 가져오셨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하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질서 있는 일기 신도시도 연구임대 재건축을 위해서 연차별 금년 내에 순차 착공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착공 이사는 순대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밑에서 지금 국토부랑 계속 성남시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조만간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문화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부 문화를 고려하면 빠른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이건 아까 제가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어떤 기관보다도 LH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돈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집중인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하고 이제 대여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 지금 수수료는 이제 뭐 신탁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까 제가 신탁했는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LH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자체 기여금을 자체 그 금리를 해가지고 한 2.5에서 3.5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탁이면 과연 그 돈을 그 비용을 쓸 수가 있나요? 신탁이 그 LH의 그런 그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동일한 그 이자율이 그 가능한가? 그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신탁과 LH는 다릅니다. 신탁은 시행사가 다른데 어떻게 저희 돈을 씁니까? 저희는 자체 채권 조달 금리로 쓰는 거예요. 저희 거로. 그렇기 때문에 신탁은 신탁이 아까 PF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저희 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앞에 하면요. 잠깐만요. 재개발 시 첫 번째. 네네. 질문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 어디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해주세요. 네. 좀 네 저쪽부터 드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설명회할 때 보면은 총괄 사업 관리자라는 게 있던데, 예,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들어오는 거를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총괄 사업 관리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라는 게 이제 더촉법에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와 비슷한 개념을 여기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개념을 갖고 왔지만 명확하게 총괄 사업 관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습니다.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참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정책이나 이런 주민들의 또 요청에 그래도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공공 시행자이면서 시행자가 되면 총괄 사업 관리자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네, 오른편 선생님. 네, 가운데. 선생님, 네, 가운데 선생님. 이 지원 발표 감사합니다.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LH 입장에서 참여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내부적으로 언제쯤 정해지는지 하나하고 LH가 공공 시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공에 대한 기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여 공공에다 공공 기여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선도지구가 아닌 구역은 지금 사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선은 사업을 한다는 건 용적률을 확정하는 이 다음 단계가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그 권한을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도 구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민 제한 위반 방식으로 한다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다음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런 지구들을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도 못 드려요. 근데 뭐 연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거는 공공기업 그 민간과 LH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민간 주민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 민간이 하든 LH가 하든 신탁이 하든 공공기업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이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짓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여기 그 화면에 지도 그려있는데 빨간 게 이주다지 아니에요.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네. 그걸 여기 있는데 그걸 이주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구임대를 이주로 쓸 수는 없죠. 영구임대를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에서는. 네, 선생님. 네, 앞에 선생님 추가 질문.
네. LH로 진행할 내용을 좀 들어보면 LH에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LH로 진행할 때는 투명하고 또는 다른 이제 방식으로 할 때는 제가 듣기에 덜 투명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LH는 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더 다른 방식으로 갈 때보다 더 투명한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기보다는요, 저희는 무조건 모든 계약을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모든 계약과 관련해서 시공자와 설계자만 주민께서 저희한테 선정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삼성 GS랑 됐다 그러면 삼성 GS를 총회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약이 되고, 아까 수많은 뭐 용역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흔히 한 150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진짜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데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약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유혹이 생기세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공공은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렇게 와서 우리를 써주세요 해서 그 업체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계약, 150개에 대한 계약은 시공사랑 설계사 빼고는 다 전자입찰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는, 특히 용역 선정 과정에서 투명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도 계실까요? 가운데 선생님은. 네, 고맙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시공사 같은 경우에 주는 만큼 공사를 해주는데, 일치공사에서 공사한 아파트 가격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시공사 예를 들어서 하는데 혹시 그 브랜드 네임에서 LH가 들어가는지 그 말씀도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 LH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비사업 아파트가 아닌 거고요. 일반 저희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나 뭐 이런 택지 개발지에 주는 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LH는 한샘 이런 데를 못 씁니다. 왜냐? 중소기업 자재를 써야 돼요. 저희는 중기청거 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다 중소기업 자재도 뭐 엘리베이터도 중소기업 걸 막 써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뭐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는 저희의 일반 택지 개발식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뭐 이렇게 민간 뭐 대기업 뭐 정비사업과 다르게 저희가 뭐 저평가되어 있다, 품질 문제가 자꾸 이슈가 생기는 것은 좀 저희가 돈은 더 비싸게 주고 쓰지만 그 업체들은 더 비싸게 주고 씁니다. 대기업보다. 하지만 품질은 좀 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비사업은 절대 그 업체를 쓰지 않습니다. 마감재 수준, 시공사, 브랜드 다 주민이 결정하십니다. LH는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시. 아예 마크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LH에 있는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기청 자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제됩니다. 여기는 주민이 직접 선택하시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신지훈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걸로 모두 마쳤습니다. 행사 종료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